추가 도발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마저도 여기 이제 호응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 국내에서조차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한국이 너무 중국 쪽으로 경사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그 당시에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게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던 나라 중에서 그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 지적이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그 워싱턴에서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미중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역설적으로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징 외교가 성공적이었다 하는 거를 오히려 입증을 시켜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4차 핵실험을 할 때 유엔 제재 결의에 입각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공개적인 경고를 시진핑 주석이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성과였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아까 얘기하고 좀 결합시켜서 얘기하면요. 그렇게 좋은 그 성과를 외교적 성과를 안고 오셨는데 돌아오자마자 왜 이 공천 룰에 청와대가 끼어가지고 그 정말 빛나는 성과를 왜 이렇게 그냥 뭐 묻혀버리게 하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답답합니다. 저는 그 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침략했을 때 이를 막아내는 역할. 그게 중점이 있지만 한중에서의 좋은 관계는 북한의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모든 전쟁은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참가라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어떤 침략을 상당히 중국의 역할로 저지할 수 있게 만든 거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국내 정치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내 정치 요소가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아버지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 운동의 경험 전수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렸고 물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반기문 총장도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자, 직접 그 모습 한번 보시죠. By adapting to the distinct needs of countries and to the changing times, the Semaul Undong can become a strategy for rural development globally and for progress nationally. I very much hope to see a development paradigm inspired by the Semaul Undong help end poverty in our world and make development sustainable. I saw how Semaul Undong movement changed my village and my country. I feel proud to have witnessed myself how the once poor village and the mindset of the people, villagers, changed dramatically. The Korean countryside went from poverty to prosperity. 저도 말이에요.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이 영어 할 때 전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막 혀가 막 안으로 말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영어 할 때 자기네 나라식으로 발음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 사람 쪽에서 막 꾸부리고 이런 거보다 훨씬 보기가 좋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아니 누가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설 내용을 딱 블라인딩 해놓고 가려놓고 평가를 매겼더만 60점 줬답니다. 발음 점수를.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반기문 총장의 연설이라는 걸 알고 다들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국제사회 통용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전 그게 참 좋다. 근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 지금 이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고 7번을 만났대요. 7번을. 요번에 유엔 가서 반기문 대망론 힘을 받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사실 성완종 스캔들 때 그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고 성완종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또
또 그 동생 방기상 씨가 그 경남 기업의 고문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건지, 그다음에 베트남의 그 랜드마크 70인가 뭐 큰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이제 반기문 총장하고 뭐 조카하고 뭐 또 어떤 관계인지 뭐 등등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께서 큰 상처를 입고 그때 뭐 여론조사에서 나 빼달라, 나 국내 정치는 이제 뭐 관심 없다 이랬는데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윤상현 특보가 이제 친박에도 대선 후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부상이 되는데, 저는 반기문 총장이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자격과 능력과 또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분이 내년 말에 본인의 두 번째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다음에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흙탕 같은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판으로 뛰어들 정도의 뭐 그런 인생의 각오를 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훌륭한 후보인 것만은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신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지지율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 이 CG로 봤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이 다시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까지 네. 지난번 반기문 총장이 한국을 다녀가시고 나서 그때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빼고 계속 여론조사를 할 때는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안정적인 1위를 계속 달려왔지만 이번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유엔에서 또 그 반기문 총장하고 또 두 분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언론사에서 넣어서 아마 조사를 해봤던 모양인데 상당한 차이로 지금 1위를 나섰는데, 이번에 유엔에서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새마을 운동이 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산불처럼 번진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뭐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30 개발 의제라는 그 개발도상국에 네. 지금 이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개발 모델로서 새마을 운동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의례적인 이 덕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그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연대에서 했던 그런 강력한 통치 리더십,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목표를 제시하는 그러한 이 리더십에 나도 찬성합니다는 정치적인 하나의 암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교감을 가졌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를 좀 어떻게 보면 타박한 그런 측면이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상당한 또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반기문 총장의 지금 지지율은 예전에 안철수라든가 이런 사람 지지율과 같은 지금 구조가 아닌가. 아직까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근 사실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고 수십 년간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고 그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우리 신 박사님 이야기했다시피 성완종 게이트에도 조금 어떻게 소문도 막 그렇게 나고 그때 빼달라 소리도 했는데, 그런 현실 정치에 들어왔을 때 과연 저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유력 대선 후보가 전부 PK예요. 예? 보니까 반기문 총장 말고 나머지 다 PK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 총장이 우리 여 변호사 말씀처럼 소위 말 제3세력 또 후발주자로서 우리 대선에서 역대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기문 총장은 지역적으로 충청권이라는 중부 대망론,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라는 포지션이,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갖는 긍정적인 더 큰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기성정치에 대한 아주 정치 불신 혐오가 높다는 겁니다. 이런 무당파들이 비빌 언덕이 분명히 지금 반기문 총장의 지지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앞에도 박찬종 씨나 고건 전 총리라든지 안철수 등등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문제는 이제 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그 부분 오롯이 이제 지금 반기문 총장이 어떠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현정치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달려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정치 얘기를 했는데요.